안녕하십니까. 태성의 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. 오늘 그래도 굉장히 오랜만이다 보니까 뭘 하려고 결정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좀 오랜만이니까 좀 근사한 주제로 하고자 슬기로운 전표 처리라는 주제를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. 뭐 모든 회계 처리 세무의 시작은 이제 전표겠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규칙 없이 전표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촬영을 해보겠는데요.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표를 치는 어떤 항목들은 이제 써놨습니다. 일자, 계정 과목, 뭐 거래처, 금액이 들어갈 거고, 이제 차대변이 들어갈 거고요. 그다음에 적요가 들어갈 거고, 그다음에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모 계정 과목을 이제 세목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,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회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리 항목을 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일자인데요. 일자는 사실은 크게 뭐 고려 대상이냐, 그냥 뭐 세금계산서 일자 쓰면 되고, 뭐 입금될 때, 지출될 때 그 시점을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그럼 몇 가지 한번 제가 적어놓은 게 이제 수출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. 그 수출을 전표를 칠 때 어떤 날짜를 칠 것이냐. 그리고 뭐 면장상에 신고된 거 날짜를 쓸 것이냐, 아니면 수출 조건이 선적이니까 선적 일자로 할 것이냐, 아니면 뭐 수출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도착지에 일자를 쓸 것이냐. 예, 어렵죠.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거들이든 상관은 없다. 규칙적으로만 하자. 예, 규칙적으로. 왜냐하면 그래야지 틀렸을 때 그 틀린 값을 구하기가 편하니까 일단 규칙적으로 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조금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표 칠 때 좀 규칙적으로 치자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. 그리고 수출도 언제 날짜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겠죠.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수출 면장 신고일자, 수출 신고일자로 이제 처리를 하겠죠. 근데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제 매출 시점은 그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뺄 경우에는 이제 뭐 결산분기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고는 안 했지만 뭐 가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결산 분기들을 12월 31일자로 치는 게 일반적인데 11월 말로 치면 안 되냐? 뭐 상관없죠. 근데 우리가 나중에 뭔가 검토를 할 때거나 뭐 조회를 할 때 12월 31일자에 딱 모아두면 참 좋겠죠. 근데 이제 사실은 12월 31일자에 너무 많은 전표가 있으니까 결산 전표는 12월 30일자로 치는 경우도 좀 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뭐 회계 세무에 관련 관계가 없다면 뭐 내무적인 목적 그런 걸로도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리버스 분계 그리고 12월 30일자 결산 분계 중에서 그 익년도 1월 1일자에 이제 마이너스로 그 효과를 없애는 분계들이 뭐 여러 개 있는데 1월 1일로 치느냐 뭐 1월 2일로 치느냐 1월 1일 연휴니까 1월 2일날 친다. 뭐 상관없죠. 규칙만 그렇게 만들어내면 나중에 조회하기도 쉬울 거고요.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죠. 특히 4대 보험. 이거는 뭐 만약에 회계 단위가 여러 개라면 회계 단위별로 좀 통일화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매월 발생하는 건데 어쩔 때는 이 과목, 어쩔 때는 이 과목 뭐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많죠.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뭔가 통일성 있게 쳐야 됩니다. 4대 보험 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연금 같은 건 복리후생비, 그렇죠? 그 다음에 건강보험까지의 복리후생비,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보험이라는 이름 때문에 보험료로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고용보험 세무가온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, 뭐 그런 원칙 없습니다.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 복리적인 실질이 복리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통일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계속 해오던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. 다만
어떤 월은 이렇게, 어떤 월은 저 계정. 뭐 이렇게 하지만 말고 이 공장은 이렇게. 1 공장은 뭐 생과과, 2 공장은 보험료.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게. 예. 사실 뭐 어떤 4대 보험이라는 게 중요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도 뭐 어느 계정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고요. 세무적으로도 뭐 다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계정 과목이 틀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관리적인 측면 내지는 검토할 때 이 누락됐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계정 과목을 통일을 시키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예를 제가 들고 싶은 게 대충. 예. 제 뭐 블로그에서도 몇 번 소개는 됐는데 사실은 어떤 분계를 치든 대충 금액이 추계액하고 이제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. 재무제표에서는. 하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회계적으로는 이제 뭐 현금 흐름표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사상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하는데요. 그게 결국 설정 금액이 얼마냐, 네, 지급액이 얼마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관계사 간 뭐 대체 금액 내지는 뭐 DB에서 DC로 전환할 때 뭐 그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형별로 이제 금액을 산출하게 되죠. 그거는 이제 세무상 목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고요. 근데 그 금액을 이제 쉽게 뽑을 수 있어야겠죠. 네. 그렇게 쉽게 뽑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유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. 그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쉽게 그 산출을 할 수 있어서 보편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퇴직금 지급할 때 대충 차감하는 거. 퇴직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대충 차감으로 하는 거. 그 다음에 나중에 설정할 때 그만큼 올려주는 거 대충으로. 그리고 지급할 때는 차변, 대충인 차변. 설정할 때는 대변. 설정하는 금액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대변.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산출하기가 편하겠죠. 근데 어쩔 때는 뭐 지급을, 어쩔 때는 이렇게 해요. 어쩔 때는 퇴직급여, 어쩔 때는 대충, 또 어쩔 때는 대충 대변의 마이너스 막 이렇게 쳐버리면 뭔가 굉장히 가산하게 뭔가를 이렇게 가산해 와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일성 있게 규칙적으로 좀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인데요. 거래처는 이제 저희도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. 예, 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냥 거래처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, 예, 뭐 이렇게 이중거래처 말이 좀 이상하네요. 예, 거래처 하나를 두 개로 만들어 놓고 쓴다든지 이러면 금액이 조금 이상해지겠죠.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뭉칠 수밖에 없는 금액들, 보통은 뭐 현금 매출을 뭐 일 단위로 뭉친다든지 내지는 뭐 수출 거래처가 다 다른데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수출 하나로 거래처 그냥 수출 해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든지, 예, 뭐 개인 사업자에 대한 너무 건수가 많아서 그냥 합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. 이걸 뭉쳐서 하는 게 좋을 것이냐, 이게 각각을 분리할 것이냐.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이걸 좀 쪼개달래. 그러면은 이제 조금 번거롭다 하더라도 관리상 조금 쪼개 놓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, 실무상. 그러면 뭐 백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전편은 이제 하나로 친다든지, 예, 뭐 시행사 이런 경우도 이제 분양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인데요. 금액은 이제 결국 어떤 뭐 순액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총액을 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차감을 하는 전표를 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순액으로 칠 것인지 뭐 이런 고민, 예, 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차대변, 차변에 뭐 플러스로 넣을 것이냐 대변에 마이너스로 넣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뭔가 필요에 따라서 좀 규칙적 있게, 예, 좀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관리를 좀 뭐 안 하거나 조금 뭐 그런 회사들은 그냥 세금계산서에 그 적요를 그냥 땡겨와서 그대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단 적요도 이제 잘 쳐야 됩니다.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회계적인 목적, 회계라고 하면 회계 감사, 네, 준비 뭐 이런 거, 회계적인 목적, 세무적인 목적, 그리고 뭔가 관리적인 목적 이 세 가지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칠지를 전표를 어떻게 생성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좀 규칙적, 유형별로 규칙적이어야 된다.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저기도 마찬가지죠. 일단 좀 가능하면 이제 필터로 우리가 엑셀로 내려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할 테니까 필터로 해서 잡을 수 있게
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하면 이제 경상개발비를 좀 쪼개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. 왜냐하면 저기 주석에 들어가니까. 예. 그리고 뭐 감가상각과구라든지 태충과구를 맞춰야 되니까. 예. 근데 어떤 거는 퇴직으로 치고 어떤 건 또 경상연구개발비에 어떤 거는 1월 퇴직, 그다음에 2월 퇴직금, 뭐 3월 퇴사자 비용 뭐 이렇게 치면은 전혀 이게 합계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. 그리고 또 세무적인 목적으로도 재료비와 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될 텐데 뭐 앞에 뭐 적요는 뭐 생계난서를 땡겨서 치더라도 뭐 앞에 가로로 해가지고 뭔가 재료비 뭐 이렇게 한마디만 써주면 나중에 뭐 이렇게 필터로 잡는다든지 뭐 텍스트 나누기 해가지고 뭔가 구분자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. 뭐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이진 않을 텐데 조금 뭐 큰 회사들은 뭐 세목을 뭐 구분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 항목을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기에 저거 말씀 안 드렸네. 이제 수출할 때 우리가 외화 관리가 되지 않는 뭐 회계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교에다 적어 놓죠. 달러 금액을 저교에 적었을 때 나중에 그걸 집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겠죠?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뭔가 한 칸 띈다든지 뭐 곱하기 환율을 친다든지 하면은 이제 텍스트 나누게 해가지고 외화 금액을 잘 구분할 수가 있겠죠? 근데 그걸 적용을 안 해놓는다면 문제가 되겠죠? 만약에 사장님이 외화 매출 얼마인지 가져와 봐 했을 때 참 힘들겠죠? 네. 우리 회계적이들은 이 모든 데이터를 이제 전표로 남겨놓아야 되는 게 좋겠죠. 엑셀로 남겨놨다가는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전표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담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요를 좀 최대한 이용하면 참 좋겠죠. 네,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전표 처리할 때 뭐 일자, 계정 과목, 거래처, 금액, 뭐 차례변에 치는 부분, 적요 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. 네, 규칙적으로 유형별로 정형화된 전표를 치자. 그거를 이제 결정할 때 관리적인 목적, 회계적인 목적, 세무적인 목적을 고려해서 예, 좀 전표를 유형별로 규격화하자. 오늘의 주제였습니다. 오랜만이어서 떨립니다. 코로나 시국에 조심하시고요. 또 오늘 연휴네요. 연휴의 시작이네요.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